이슈 체크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보셨겠지만 오늘은 재건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는 것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략을 잘 짜는 게 사실 이런 종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륜의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먼저 이 이슈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한알령 관련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잘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떠한 이슈를 언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금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도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알령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주식 투자는 저도 30년 넘게 해오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아주 조용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서 아주 분할 매수로 저가 매수해서 최대한 내가 살 수 있는 만큼을 사놓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바로 오는 경우도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알령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나서 바로 이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게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끝나야 이 재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 재건한다고 해봤자 또 폭탄 나와서 또 때려오시는데 그걸 다시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실제로 러우 전쟁이 3년 정도 이어지면서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말들도 나오고 유럽 사람들도 지치고 러시아도 지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종전이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이 유럽과 미국이 되겠다고 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그래도 이 신마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 나라를 말 그대로 뉴 빌딩, 새롭게 짓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련의 소속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동쪽에 가 있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땅이 실제로는 지금 서방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뉴빌딩도 완전히 국가를 개조하는 것이라 여기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그러한 대규모 작업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주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고 또 투자를 준비해야 될 그런 타이밍에 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이 약간의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를 잘 이용해 보신다면 아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왜 지금 이 이슈를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처럼 돈 벌려면 미리 매수해야죠. 지금 올라가는 종목 함부로 잡았다가는 사실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종목 어떤 거 보시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우림 PTS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 업체는 이 산업용 감속기를 만든 업체입니다. 산업용 감속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서서히 쓰는 것을 느껴볼 텐데요. 그럴 때 그런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가 감속기라는 기계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핫한 로봇 감속기, 로봇의 관절에 사용되면서 관절이 빠르게 움직이다가도 또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그 감속기를 아주 오랫동안 우림 PTS라는 회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 PTS가 만든 감속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건설 중장비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농기계에도 이 감속기가 들어가죠. 그 말은 이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건설 장비와 또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로 그 많은 농토를 갖고 있고 실제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바로 농업입니다. 그런 쪽에 우크라이나 정부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농업지대에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그 젊은 장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자동화라는 것, 그 농기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들이 많이 필요하게 해서 그런 쪽에 사용되는 이런 농기계들한 감속기를
이 우림 PTS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림 PTS는 거래처도 두산 에너비티나 유니슨, 현대 일렉트로닉, 일본 히다치 같은 대기업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대기업들이 수주한 것도 결국은 우림 PTS가 납품하는 감속기가 사용되는 건설 장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건너서 우림 TPS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림 TPS는 그 자체 사업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5,500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5,300원 정도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5,600원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림 PTS 5,500원대 매수가 레인지로 짚어주었고 목표가를 10,000원대로 보시네요. 꽤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대동이네요. 네, 대동입니다. 이게 일종의 지주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농기계를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처음에 맞아요.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골 가서 보시는 그 이양기라는 거, 경운기라는 거 가장 처음에 이 회사가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농기계는 거의 대동에서 만들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미국의 중서부 지형의 그 큰 넓은 황양에 굴러다니는 엄청나게 큰 트랙터는 이 대동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동에서 요즘 수출하는 것은 한 100마력 미만의 그 중간 사이즈의 이 트랙터를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죠. 올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때 수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고 조정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업체가 일찍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이미 300억 원 규모의 이 트랙터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수입상이 이걸 수입을 해서 팔게 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뭐 가난한 국가의 곡창지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밀이 굉장히 많이 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산하는 그 밀을 그 제대로 수확을 하고 또 해외로 이제 가져가려면 제대로 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대동이 만든 이런 그 농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규모로 수출할 예정이고 또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정에 맞는, 즉 아까 말씀드린 전쟁으로 많은 인명들, 젊은 일할 사람들이 그 희생된 그런 상황에 맞게 자율주행 이 농기계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맞는 맞춤형으로 수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가 주로 수입해왔던 이 러시아나 벨라루스 지역의 이제 값싼 농기계들, 이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벨라루스하고도 척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들 국가와 거래를 끊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싼 가격에 중국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수입될 구멍이 없습니다. 이 말뜻은 대동이 여기를 들어가서 거의 독과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동은 장기적으로도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지역에 이런 대규모 농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수가 11,500원, 목표가는 2만 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1,500원을 보시는데 제가 말하는 이 매수가는 웬만하면 이 정도 가격에 맞추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할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 수량을 가장 늘리는 쪽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가급적이 한 11,500원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데 이러다가 주가가 이제 시장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하거나 그래서 손절가 1,500원을 깨고 내놨을 경우에는 그때도 역시 분할해서 매도를 해서 이 매수 단가를 더 낮추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 내의 리스크 때문에 이 종목을 아예 교체할 리스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매수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 겁니다. 손절매라는 게 단순히 주식을 팔고 손 떼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 종목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물론 그 종목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리스크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라면 더 싸게, 더 많은 수량을 사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동 쪽의 손절가는 우린 PTS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매수 단가를 더 낮추게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대동이 그 주가가 지난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유 있게 잡아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팔아버리시면 팔고 나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도 오히려 좀 여유 있게 두고 이런 종목은 길게 보시면
이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좀 투기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없죠.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국 시장이 잘 안 따라오기 때문도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 SG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최근에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재건 쪽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 다만 가지고 오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빵빵한 고객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그러한 것 같은데 SG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SG는 우리나라에서 아스콘이라고 해서 아스팔트를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이 아스팔트 자체가 굳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에 깔 때 좀 그 부드러운 열 받아서 부드러운 상태에서 깔고 나중에 이걸 식혀서 말리면 그대로 도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내수용으로만 했던 업체인데 이 업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파트너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인도에도 진출하고 인도네시아도 진출하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해외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SG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환사채나 BW를 발행하는 건데요. 이 SG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BW가 이제 신주로 발행이 되면서 이 신주가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경우인데 이 신주 행사하는 가격이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 이 종목이 나와서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리는 건 3,000원에 팔리죠. 그러면 이 BW를 1,000원에 산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겁니다. 1, 2년 동안 이걸 1년 반기 정기예금을 들어놓았다는 생각으로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걸 비싼 가격, 그 200%, 300%의 수익에 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BW나 CB를 투자하는 투자보다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는 투자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공부하시라고 이 SG를 이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이 회사는 지난번에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BW를 발행해서 그게 지금 신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이 CB를 발행했습니다. 그 CB 발행, 19회차 CB를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2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 이후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17회차 신주 인수권사채가 다 소화가 되면 이 19회차 전환사채 250억 원 투자자들을 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씀은 이 19회차 전환사채 이 최저 전환가격이 1,569원입니다. 아마도 이 전환가 행사가가 이제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주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물론 안 흘러내릴 수도 있고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도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 발행해 놓고 호재를 많이 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니까요. 하여튼 이 전환사채가 이제 19회차가 250억 발행된 게 이런 1,569원으로 가격이 전환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가를 본격적으로 회사가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야만 이 자본이,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기 때문에 재무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이미 도로를 깔아본 경험도 있고 실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전이 되고 거기 재건 사업을 할 경우에 수익을 볼 가능성이, 그러니까 참여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환사채를 이렇게 발행해 놓은 것도 이러한 해외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흑자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매수가는 1,570원을, 왜냐면 이 최저 가격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해드리고 지금과는 굉장히 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지금 신주인권 사채가 다 소화된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목표가는 1,570원 대비해서 3,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1,570원이 지금은 워낙 큰 가격 괴리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이 최소한 손절가를 얼마 제시해주긴 그렇고 한 10% 정도 내외를 보시면 충분히 SG에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지금은 매수 레인지가 아니네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SG의 사실
요거를 공약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앞으로 낙폭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지금이 3,035원대인데요. 매수가를 1,570원대로 주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요 가격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델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